이번에는 세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졸부 천박한 부동산 재벌, 미국 대선에 나섰는데요. 지금 지지율 24%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그 다음에 잽 부시,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전 플로리다 지사를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 세계 정치가 극우 아니면 극자로 간다는데 미국에는 극도라이로 가고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연애 가심난에 다루겠다 이랬는데도요. 왜 이 사람이 압도적 1위를 달리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회요.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되다 보니까 백인들은 과거 그의 백인들만 살던 그 좋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말은 못하죠. 겉으로는 인종의 용광로다, 흑백, 아시안이 전부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됩니다.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백인의 마음에 내재된 이기적 심정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대로 찔러서 터주고 있는 겁니다. 참아요. 미국의 기성 정치인들은 양심이나 또 자기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그런 말 못합니다. 하는 순간에 매장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내 이럴 게 뭐 있나? 내 돈으로 선거하는데 한번 이벤트 한번 벌리겠다고 가는데 이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거품이 곧 꺼질 거라는데 막말을 많이 해서요. 저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걸려갖고 온갖 정치인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보고 대선에 나간다고 돈 달라던 상원 의원이 이제 날 비난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전화번호도 까버렸습니다. 대중연설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백인 청중으로 가득 찬 유세장에서 한국과 관련돼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장에서 사우디를 거론하면서요. 하루에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미군이 사우디의 안보를 돌보고 있다. 미국의 세금으로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근데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에서 뭘 받느냐? 그럼 또 한국을 거론도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다고요. 이때 미국의 청중 한 명이 미친 짓이다, 크레이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 청중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미치다고 했는데 그 미친 짓이 맞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하루에 10억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다. 즉 사우디와 한국을 하나로 묶어갖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내재된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요, 효선 미선 장갑차 사건 생겼을 때 반미 촛불 시위로 청조기를 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할 때 짓지 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틈만 생기면 반미의 물결로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장성 출신 예비역이 TV에 CNN에 나와서 왜 우리가 한국의 인계철선 휴전선 이북에 진주하면서 마치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인들이 자동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희생양이 되느냐. 그 뒤로요, 미국이 평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평택 갔다는 말이 뭔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초기에 아마 전쟁이 나면 휴전선 근처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미군 부대 다 빠졌어요, 뒤로. 지금 27,0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국은 노무현 정권 때 너가 전시작전권 내놓고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말은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하면 유엔군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체하자는 북한에 당시 정권의 주요한 인사들이 대부분 동조를 했습니다. 전술핵 드러내라. (90년대) 때 나갔지만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합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 남한은 비핵합니까? 이러면서요, 모든 문제를 반미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반미인가 종북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3대 질문이 있다면서요. 북한의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요, 미국 국민들은요, 저렇게 반미로 가득 찬 한국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켜주느냐? 뭐 그러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한다고요? 한국 방위비 분담률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월급도 미국이 주고 있죠. 주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만요. 자, 한국이 미국 없이 북한을 저지할 수 있으면 왜 전시작전권 이양을 반대하고 무기 연기를 시켰습니까? 그냥 가라 그러죠. 전시작전 우리한테 내놓고요. 지금 나라 처지가 이런 상황에서요, 투가면 반미로 가면서 한마디로 미국에 기대해서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국내는 방산 비리로 무기 산 거 다 도둑질해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상식이 있으면 정말 주한미군, 지금 한반도가 뭔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까? 북한에 있으면 기름이 나옵니까? 히토유가 나옵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이미요, 미국은 몽고예요. 중국 길쭉한데 몽고에다가 미군 정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굳이 한국에 전략적 의미 없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영국의 미군 기지 아닙니까? 근데 뭐 한반도가 중요해요. 앞으로요, 한국 조심 안 하면요, 미국의 주류 와스프라고 부르는 백인 주류 사회에서 반미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 한국민의 무임승차와 반미의식에 불을 질러버리면요, 주한미국 철수론이 공화당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요, 유로존 탈퇴하겠다면서 러시아에 100억 불 빌려주라, 중국에 차관 좀 내주라 했다가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러시아는 거절하면서 그냥 유로존에 남아라 했답니다. 지금 그리스 지프라스 총리의 처지가요,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독일은 뭐 국민투표에서 유로존의 개혁안을 거부하는 투표를 붙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독일하고 붙여보겠다 이러다가 독일은 혹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너네 재산도 다 팔아라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극적 핵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리스다라는 제목하에 칼럼이 있었습니다. 즉 20일까지 뭐 유로존하고 지금 세금 올리고 연금 깎고 뭐 재산 팔고 이렇게 하는 협상이 진행돼서 대출을 조금 더 받더라도 그리스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세계적 여론입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 국민은요, 어려울 때 정치인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요, 어려울 때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지프라스 같은 사람을 뽑았다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가는요, 재무장관 호화주택에서 와인 마시면서 이쁜 마누라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아베가요, 2차 대전 패배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일본의 정책으로 한 70년간 굳어져 온 평화헌법 체제를 바꾸고 집단적 자유권을 용인하는 헌법을 개정하려다가 지금 국민의 거센 반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베하고 가장 친한 언론이요, 산케이. 얼마 전에 산케이 지국장이 좀 헛소리 했다가 보도 잘못했다 고생 좀 했죠. 산케이는 거의 자민당의 기관지 비슷한 극우 신문인데요, 산케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는 반대가 52.6%, 지지율은 39%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하게 아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찬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극우화됐는가 했는데 그래도 일본 국민들 다수의 마음에 양심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사히 TV는요, 아베가 2006년에서 7년까지 한 1년 집권하다가 단명하면서 쫓겨났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이 그때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도도 했습니다. 아베요, 아베노믹스로 돈 뿌려가지고 했는데 제가 실패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주가 올라가고 뭐 부동산 올라간다 어쩐다 했지만은 대기업만 반짝하고 중소기업이나 일본의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양극화 한국 못지 않습니다. 아베요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국민들 선동해서 장난치면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어제 미국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하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 대화 계획이 없다. 육자 계획 뭐 회담이고 뭐고 제게는 너네들이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성의를 보이는 데 달려 있다. 공은 너네들한테 넘어가고 있다고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8.15에 뭐 북한과 관련되는 뭐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색깔로 움직이면 오해받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택하기엔 저런 길을 택했다면요. 그거 존중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은 북한과의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21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은 지금 골든타임이 한 5개월 남았으니까 계획에 매진하고 황교안 총리는 부패를 선제적으로 제거해라 라는 식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2월 달까지 노동개혁이든 중요한 뭐 금융, 교육 이런 개혁들을 하지 못하면 그 뒤엔 참 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마음이 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황교안 총리가 부패 척결에 총대를 맸는데요. 황 총리 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진당 사태 때 밀어붙이는 뚝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부패 척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강석화같이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요. 부패 척결하려는 사람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황 총리가 부패 척결에 총대를 좀 매려고 하면 언론과 반대 진영의 화살, 여건 내 반대하는 사람들도 황 총리를 겨냥을 할 겁니다. 황 총리 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야 됩니다. 날도 더운데요. 시원한 칼날을 보고 싶습니다.